러시아 황실에 인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전의 주요 계단은 처음에 사절단의 계단이라고 불렸습니다. 황제들의 삶은 끝없는 의식이었고 마치 하나의 연극처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궁의 건축가에게 단순히 건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연극을 이해해야 했죠. 바로 그런 이유이 이탈리아 건축가 바르톨로메오 라스트렐리였습니다. 그는 궁전은 첫 순간부터 간판을 자아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단의 화분은 아직 특별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계단씩 올라갈수록 간판이 커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계단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웅장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손님들의 관계는 절정에 달하죠. 공간은 끝이 없는 듯 보이며 거울 속에서 이어지고 천장의 그림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올림푸스의 신들이 내려다보며 웃는 듯합니다. 자, 어때요? 라스트렐리는 이 연극적 공간을 엘리자베스 여제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궁전이 완공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죠. 이곳에서 첫 손님을 맞이한 이는 예카테리나 대제였습니다. 1837년 끔찍한 화재가 궁전의 홀 전체로 번졌습니다. 불길은 30시간 동안 계속됐고 그림, 가구, 문서들이 밖으로 옮겨져 궁전 광장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실내 장식들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복원 후 홀들은 새로운 양식으로 재축되었지만 계단만은 원래 형태로 복원되었습니다. 흰 대리석, 금빛 장식, 조각상들. 정교의 요르단 축복일에는 황실 가족이 이 계단을 내려와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요르단 계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에르미타존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바로 이 계단에서 황제들의 발자취를 따라 여정을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첫 번째 황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창건자, 러시아 제국의 창조자였습니다. 프랑스 건축가 오규스트 몽페랑의 설계로 지어진 이 호리벽은 프랑스 루이상 자주색 벨벳으로 덮였으며 그 위에는 러시아 제국의 문장, 왕관, 월기관, 그리고 피피, 라틴어 페트러스 프리머스, 제1의 페토르라는 이니셜이 금실과 연실로 수놓아졌습니다. 기둥으로 둘러싸인 아치 페트르베제 자신은 사치를 싫어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궁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 꼴의 화려함은 그의 성격이 아니라 호세가 그의 시대에 바친 존경의 표현입니다. 이곳에서는 외국 사절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손님들은 외국으로 편지를 보내 러시아 황제의 찬란한 공정을 묘사하곤 했죠. 들리나요? 상류사회 속삭임이 춤의 음악으로 바뀌는 소리. 한때 이곳에서는 무도회와 가면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황실 가족과 손님들을 위한 만찬이 이곳에서 차려지곤 했죠. 하지만 이곳은 원래 그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문장물은 궁전에서 가장 큰 공간으로 1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 홀은 러시아 제국의 51개 지방 문장을 통해 제국의 부와 위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홀은 황금빛으로 보는 일을 압도합니다. 마치 햇살이 부족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태양을 들여놓은 듯하죠.
문장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금빛 찬란함에 가려져 있습니다. 위를 보세요. 대형 샹들리에에 문장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화재 이전에는 벽감에 있는 조각된 전사들의 무기에 문장들이 부착되어 있었죠. 이 전사상들도 홀의 역사적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손님들이 황제를 기다리는 동안 감상할 수 있었죠.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은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사들의 석고상들은 나무방패로 가려졌고 바닥은 덮였으며 철제 침대들이 들어섰습니다. 향기로운 향 대신 양냄새가 가득했죠. 음악 대신 구성병의 신음과 의사의 지시, 간호사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겨울공정의 많은 의식용품들이 이렇게 일반 병사들을 위한 병원으로 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곧 내전이 이어졌고 제정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궁전의 화려함은 변함없이 남아있습니다. (1812년) 전쟁의 영웅들의 전시자는 나폴레옹과 싸워 승리한 장군들을 기리기 위해 알렉산드르 1세 황제가 계획했습니다. 제복, 훈장, 그리고 수많은 얼굴들. 어떤 이는 젊고 어떤 이는 늙었습니다. 코트조프, 바그라티오, 바크레이드 폴리 같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장군들, 그리고 이름이 역사 속에만 나는 이들까지. 천장에서 바닥까지 300명 이상의 추상화가 걸려있습니다. 이 명단은 황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내부 장식은 이탈리아 건축가 카를로 로치가 설계했고 초성화는 영국 화가 조지로가 그렸습니다. 영국의 돈은 러시아어가 폴리아코프와 불무토와 함께 9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생존한 인물은 직접 모델로,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은 기존 초성화를 바탕으로 그렸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초성화가 13성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초록색 초면을 입힌 액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알렉산더 2세 자신도 전시용의 도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와 초성화는 이후 추가되었고 전쟁의 동맹국이었던 프로이센왕과 오스트리아 황제의 초상도 함께 걸렸습니다. 1837년 화재 사고로 많은 보물이 사라졌지만 이 화랑의 초성화들은 전부 살아남았습니다. 귀리된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불타는 궁전에서 그것들을 옮겨 과거 영웅들의 기억을 지켜냈습니다. 에르미타주의 가장 독특한 홀의 이야기는 한 연인의 지루함에서 시작됩니다. 1778년 가을, 예카테리나 대제는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의 회색 풍경을 잊기 위해 그녀는 컬러로 인쇄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앨범에는 라파엘로에 의해 그려진 바티칸 궁의 유명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예카테리나 여제가 이걸 보기 위해 직접 로마로 가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라파엘 갤러리의 복제본을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성 라파엘에게 이 갤러리를 짓고 그 복사본으로 채울 것을 약속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을 직접 보고 싶기 때문이다. 황제의 말은 곧 법이었죠. 교황비오 6세의 허락을 받아 러시아 화가들이 이탈리아로 가서 라파엘의 작품들을 복제해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탈리아 건축가 자코모 파레니가 궁전의 새 구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바티칸의 실제 지수를 따라 라파엘 갤러리를 재현했죠. 에르미타주의 벽에는
창세기부터 최후의 만찬까지 구약과 신약의 장면 52점이 그려졌습니다. 그 주변에는 꽃, 과일, 고양이, 개, 물고기, 환상적 생물, 장난기 넘치는 큐피드들이 가득하고 단 하나의 반복도 없습니다. 모든 요소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후 방문객들은 에르미타주 라파엘 갤러리가 원본보다 더 인상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갤러리는 수세기 동안 햇빛과 바람에 노출되어 색이 변했고 일부는 손상되었습니다. 유리창은 19세기 들어서야 설치되었죠. 그래서 에르미타주의 라파엘 갤러리는 사라진 원본의 복제본이자 한때 존재했던 라파엘의 창작물을 되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요 공간의 끝에서 성 게으르기 왕좌에 홀로 들어섭니다. 벽화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에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단 하나, 붉은 벨벳과 그 위의 왕자입니다. 눈부신 백색과 금빛 배경 속에서 그 왕자는 더욱 돋보이죠. 이것이 러시아 건축가 바실리 스타소프의 구상이었습니다. 높이의 대리석 기둥 48개를 포함한 모든 장신용 대리석은 이탈리아에서 배로 실어와 레바논 보도에 내린 후 이 홀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요?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는 없었나요?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스타소프는 겨울봉전의 중심부를 위해 오직 유명한 카라라의 대리석만을 원했습니다. 첫 인상이 지나가면 세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천장의 장식은 당시 매우 혁신적인 구조였는데 처음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1841년 7월에 완성되었지만 불과 한 달 뒤 한밤중에 천장이 무너져 샹들리에가 떨어지고 아름다운 마룻바닥이 손상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니콜라이 1세 황제가 직접 와서 물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러나 건축가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년 후 홀은 이전보다 더욱 웅장하게 재기장되었습니다. 고전주의에서 배치는 신과도 같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무늬는 바닥 장식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바닥은 노란 야자목, 인도의 흑단, 붉은 아마란스, 회색 장미목 등 16종의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겨울공전의 왕좌의 홀입니다. 황실의 모든 공식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고 왕조의 일원들은 이 자리에서 조국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